자, 이번 주제는 오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메가는 앞에서도 복소수 파트에서 지겹게 했죠. 그때도 선생님이 시중에 있는 좀 웬만한 괜찮은 문제들은 싹 다 끌고 와서 풀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오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이해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다뤘던 오메가는 복소수 파트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방정식의 입장에서 다뤄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일단 오메가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바뀌니까 이 흐름을, 이 오메가는 딴 게 아니라 설명하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직접 다 적어 보셔야 됩니다. 그 스토리를 이해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x 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이렇게 시작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일단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이 1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오메가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직접 구해보게 되면, 자, x 세제곱 빼기 1 넘겨서 이 방정식을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주게 되면 x 빼기 1에 x 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은 0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허근이기 때문에 여기서 허근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오메가라고 하는 근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그죠? 다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를 여기에다가도 대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질은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제곱에 플러스 오메가에 플러스 1은 0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이거 실제로 이 오메가를 구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보게 되면은 중간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x 값이, 자, 세 번째 그 x 값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옵니다. 실제로 구해보게 되면, 자, 네 번째 성질은 뭐가 있냐면 앞에서 켤레 복소수 했죠. 이 방정식의 한 근이,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나머지 한 근은 오메가 바입니다. 오메가와 오메가 바. 그러면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되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고 두 근의 곱이 1 됩니다. 그죠? 자, 다섯 번째. 이거는 여기서만 이제 쓰는 성질입니다. 지금 여기 오메가와 오메가 바 있죠? 오메가와 오메가 바. 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걸 하나를 제곱하게 되면은 나머지 하나가 됩니다. 오메가 바를 제곱하면은 오메가가 됩니다. 여기서만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 보다 보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라는 내용도 있죠. 얘는 안 됩니다. 여기서만 적용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이거와 이 식이 동일한데 지금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해서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이 1 된다라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도 1 되겠죠. 다시 마이너스 1 되죠. 1 넘겨서, 자, 많이 안 되네. 자, 이게 마이너스 1 되고 얘도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 이제 오메가를 넣은 게 이 식이죠. 그러면 오메가 바를 넣어도 되겠죠. 이런 거는 굳이 이렇게 굳이 기억 안 해도 되긴 한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이 5가지 내용은 이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자체를.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복소수의 관점에서만 다룬 거. 그죠? 근데 이게 x 세제곱은 1만 있냐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의문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흐름을 아셔야 되니까 x 세제곱은 8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도해 보셔야 됩니다. 자, x 세제곱은 8. 그럼 여기에 눈치를 채있나요? 8은 2세제곱이죠. 결국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럼 얘도 똑같이 넘겨서 인수분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8만 오는 게 아니라 3세제곱 27도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세제곱 4세제곱 64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세제곱 125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숫자는 얼마든지 바뀐다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그 성질을 요 흐름대로 유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8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유도하셔야 됩니다. 8을 넘겨서 인수분해 해버리게 되면 x 빼기 2에 x제곱 플러스 2x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오메가라고 하는 해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여기. 그죠? 그러면은 이 오메가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요 방정식에. 그래서 대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했던 거죠. 여기. 그죠?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에 더하기 2오메가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순술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오메가가 근이면 켤레 복수수 성질에 의해서 오메가 바도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게 되면 4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얘를 오메가로 나눠보세요. 오메가를 나눠보게 되면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4가 마이너스 2가 된다. 뭐 다르게 말하면은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4도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3번까지는 세 번째까지는 유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숫자 바뀔 때마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메가라고 하는 애는 이 흐름, 그죠? 이 흐름, 이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쭉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앞의 내용을 개념 정리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정식의 한 허근을 알파라고 할 때, 이걸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차수가 꽤 높죠.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경우는 차수가 높다. 이 문제는 거의 99% 오메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메가를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근데 오메가 눈에 안 들어오죠. 이 방정식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을 시작으로. 숫자를 막 넣어보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2를 넣으면 0 됩니다. 자, 그래서 2로 조립제법을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2. 자, 2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딱 떨어집니다. 자, 그럼 식 자체가 x 빼기 2에다가 x제곱 빼기 x의 플러스 1은 0 되겠죠. 자, 이렇게 숨겨서 줍니다. 오메가를. 여기 오메가 보이죠? 이제 이거는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오메가죠. 자, 그래서 이게 나오면 여러분은 두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지금 5가지 형태를 정리를 해놨는데 이 5가지 형태를 모른다 하더라도 이 2번까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2번까지는. 응? 기본적으로 이렇게 차수가 높은 경우에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알파 제곱에 빼기 알파에 더하기 1은 0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이거는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 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정리만 하면 돼요. 자, 근데 이걸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 분배법칙 쓰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식을 조금 이용해 보는 거예요. 알파 빼기 1. 자, 여기 알파 빼기 1 보이죠? 요 두 개를 여기로 넘기게 되면은
알파 빼기 1이 알파 제곱과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파 제곱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여기 알파 제곱과 더하기 1 보이죠? 이 마이너스 알파가 넘어가면 됩니다. 얘는 플러스 알파. 바뀌죠? 그 다음에 알파 세제곱 빼기 1은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 알고 있죠?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4제곱은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니까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의 플러스 1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알파의 플러스 1은 여기 보이죠? 그죠? 그럼 알파 제곱을 넘긴 것과 같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습니다. 지우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단순화 시키는 겁니다. 얘는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빼기 1입니다. 자,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빼기 1. 자, 얘와 얘를 넘기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빼기 1은 마이너스 알파와 같습니다. 얘는 지웁니다.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 얘는 바로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라는 거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쭈루루룩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이 5개를 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부호가 마이너스 3개 있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그 다음에 숫자는 2, 2개 있으니까 4. 그러면은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 여기 알파 제곱 곱하면 알파 세제곱 곱하면 알파 5제곱 곱하면 알파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 얘는 1 돼버리겠죠.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제곱에서 1 되는 숫자도 요 2개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웬만하면 이렇게 이 2개를 가지고 차수를 떨어뜨리는 이 높은 차수의 식들을 계산하는 문제들 위주로 나오니까 이 2개는 필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메가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x 3승은 1에 한 흑은 오메가에 대하여 복소수 z를 이렇게 정의한다. z바의 값은 물어봤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게 보였으니까 x세제곱은 1한 보였으니까 성질을 쭉 적어봐야 되겠죠.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 하면 1입니다. 두 번째, 오메가 제곱에 더하기 오메가에 더하기 1은 0입니다. 세 번째,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1 되겠죠. 이 문제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얘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z를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z와 z바를 곱한 값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z바라고 하는 애는 자, 여기 켤레 복소수를 씌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씌워주면 되는데 여기만 쓰게 되겠죠. 그래서 2 오메가 바에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러면 z와 z바를 곱하는 순간 이렇게 되겠죠. 2 오메가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더하기 1이랑 곱하기 2 오메가 바에 더하기 1분의 오메가 바 더하기 1 됩니다. 이거 분모분자 따로 정리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 바로 전개를 요 2개 곱하면 되겠죠. 2개 곱하면 4에다가 오메가 곱하기 자, 이렇게 적을까요? 4 오메가 오메가 바 더하기 2배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분자끼리 곱하게 되면은 오메가 바에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 됩니다. 그럼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요 자리에 1 들어가겠죠. 요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1 요 자리에 1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분모는 4, 5, 3 되겠네요. 그 다음에 분자는 1 되겠네요. 답은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1번 돼야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물어보는 거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메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했다 생각하고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두 다항식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방정식 fx는 0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근데 얘를 보게 되면은 방정식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다. 이걸 구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래서 보면 여기 대입을 해주게 되면 이게 0 돼야 됩니다. 알파를 대입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건 자체는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라는 이야기고 베타 세제곱도 마이너스 8, 감마 세제곱도 마이너스 8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메가죠, 오메가. 오메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때 G 알파, G 베타, G 감마의 값을 물어봤는데 G 알파는 이게 알파를 넣으면 되죠. 베타도 마찬가지고 감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세 개를 다 곱하면 돼요. 그래서 그 결과는 G의 알파, G의 G의 베타, 그 다음에 G의 감마. 얘는 이걸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파 세제곱 빼기 알파에 더하기 2, 베타 세제곱 빼기 베타에 더하기 2 곱하기 감마 세제곱에 빼기 감마에 더하기 2. 이 시계값을 구하라 그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차수가 좀 높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3차 이상이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떨어뜨려야 됩니다. 여기 조건들을 구해놨죠. 알파 세제곱이 마이너스 8, 얘도 마이너스 8, 얘도 마이너스 8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6의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앞에서도 많이 봤죠. 이 식의 값은 자, 알파, 베타, 감마가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넣으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6을 넣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6세제곱 216 됩니다. 더하기 8.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208, 마이너스 208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게 답입니다. 이해되죠? 자, 요 조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대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차수를 떨어뜨려야 되겠다는 생각, 그 다음에 요 마지막 요걸 계산을 할 때 전개를 해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마이너스 6을 넣어서 계산을 완료한다. 알겠죠? 문제 계속 보겠습니다. 3차 방정식 x세제곱 빼기 1은 0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거 오메가란 이야기죠. 노골적으로 식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오메가의 성질이 나와야 됩니다. 자동으로 알파 세제곱은 1, 베타 세제곱은 1이겠죠. 우리가 오메가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에 더하기 알파에 더하기 1은 0이 되고 베타 제곱에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는 1 되겠죠. 그죠? 요게 딱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FA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GN 또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자, 라지 FA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F50의 뜻은 이제 이걸 이해를 해야 되죠. F50. F50은 얘를 보게 되면은 n자리 50을 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문제 속에서 보이는 n자리에다가 모조리다 50을 집어넣어 봐야 됩니다. 근데 얘와 관련이 있는 건 얘밖에 없죠. 그래서 50 집어넣으면은 여기 50이 됩니다. 그래서 F50의 뜻은 자, F50의 뜻은 F1, F2 이렇게 해서 F3 어디까지? F50까지 더하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럼 G의 50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G의 50은 G1, 자, G1, G2, G3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G50까지 더하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F1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 여기 1 넣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n자리 똑같이 1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얘 좀 거슬려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서 차수가 높거나 식이 지저분하다 또는 길다 이러면은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좀 거슬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여기 보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여기 보이죠? 이걸로 넘긴 값하고 똑같죠? 얘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1은 여기 또 보이죠? 넘기면은 알파 제곱 넘기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fn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n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gn도 똑같을 겁니다. 안 적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 보통 이렇게 다수의 항들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경우들은 이렇게 3개씩 더해본다든지 또는 4개씩 더해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일정한 값들이 나오죠.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이거 계산하고 각각 이거 따로 계산해서 그 두 개를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F50과 G50을 더해놨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한 이 결과들을 뽑아내서 여기서 규칙들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첫 번째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보면은 지저분해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은 계산해 보겠습니다. 규칙이 나올 때까지 인내심 가지고. 자, F1은 마이너스 1의 n승에다가 1승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의 1승이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디서 찾느냐? 이게 보이죠? 자,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얘랑 얘를 넘긴 거죠. 그럼 그거는 알파와 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알파입니다. 그 다음 F2는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여기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1 더하기 알파 4제곱 되겠죠. 1 더하기 알파 4제곱은 다시 고치면 1 더하기 알파와 같습니다. 알파 세제곱이 1이니까. 자, 그럼 1 더하기 알파는 여기 보면 1 더하기 알파 보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F3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알파 6승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 요게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F4는 1 더하기 알파 8승입니다. 그럼 얘는 1 더하기 알파 제곱과 같죠?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알파 제곱은 요 식에서 계속 쓰는 겁니다. 요 식을. 요거 넘기면 되죠. 마이너스 알파와 같습니다. 자, 우리 보통 4개 하면은 뭔가 결과가 나오죠. 근데 지금 얘 보면 얘랑 얘랑은 없어지는데 얘가 살아있어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규칙에 나올 때까지. 자, F5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알파 10승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알파겠네요. 그죠? 이거랑 부호 반대네요. 그래서 얘는 알파 제곱입니다. F6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F6은 1 더하기 알파 12승이죠. 그럼 얘가 지금 1이죠. 얘는 2입니다. 6개를 다 더하니까 0 돼버리죠, 이거. 그죠? 그러면은 지금 50까지 더하고 있으니까 50까지 이 6개의 묶음이 68, 48 6개의 묶음이 8개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끝에 2개가 남습니다. F49, F50. 이건 오메가 이야기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6개씩 묶어서 뒤에 2개가 남았다면 뒤에서부터 6개씩 묶어 나가면 앞에 2개가 남게 된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자, 그럼 얘는 F1부터 F50까지 다 더한 결과는 이해가 됩니다. 이 2개가 남게 돼요. 이 2개가. 그죠? 자, 그렇게 따지면 G1부터 G50까지 다 더한 결과도 똑같습니다. 단지 문자가 바뀔 뿐입니다. 베타 빼기 베타 제곱 이렇게 바뀝니다.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와 얘를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더한 결과는 더한 식은 위에다 좀 적으면
알파 빼기 알파 제곱에 더하기 베타 빼기 베타 제곱 되겠죠. 자, 그러면 요 짝을 맺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각각.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빼기 2알파 베타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차수가 높다. 알파 제곱은. 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여기 넘긴 거죠. 알파 더하기 1입니다. 얘가. 그럼 얘는 베타 더하기 1이겠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되면서 자, 결국은 2알파 더하기 2베타 2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앞에서 마이너스 있다고 알고 있죠.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게 되면 결국 답은 0이 나옵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일단 이 문제는 좀 깁니다. 풀이가. 근데 침착하게 접근하면은 넘사벽의 문제는 아니에요. 내신에서 낼 수 있는 가장 괜찮은 문제 중에 하나. 뭐 예를 들면 이게 48 숫자만 바꿔도 되겠죠. 48 되면은 6개 묶이면 딱 떨어지니까 그 값은 0입니다. 이해되죠? 이 숫자만 바꾸면 완전 다른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니까 다시 얘 따로 계산하고 얘 따로 계산해서 더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더해보기도 하세요. 이렇게 더하면은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답은 나옵니다. 알겠죠? 자, 대망의 오메가와 관련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겹게 오메가에 대해서는 정말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죠? 지금 마지막 이 문제로 진하게 여러분들이 오메가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답이 나오는지. 자, 바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면 지금 x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자, 이게 오메가가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라고 하는 애는 복소수에서 공부했죠. 이거 120도 회전짜리입니다. 복소평면에서. 자, 이걸 복소평면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 문제는 깔끔하고 쉽게 풀립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120도 회전. 자, 보세요. 자, 요렇게 해서 XY축이 있다. 저기 실수축과 허수축이 있다. 이렇게, 그죠? 자, 다시, 요렇게. 자, 실수축과 허수축이 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i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i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120도의 회전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어딘가,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에 여기 어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로 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로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여기는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120도씩 회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면 앞에 복소평면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있잖아요. 지금 오메가. 예를 들어서 오메가가 예를 들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두 개를 잘 보세요. 이 두 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거는 실수부 제곱해서 다 더했다라는 이야기고 이쪽은 허수부 제곱해서 다 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더할 수도 있죠. 얘하고 얘를 더할 수도 있죠. 이 복소평면 오메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수부와 허수부를 제곱하면 무조건 1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하면 무조건 1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하면 1, 얘랑 얘랑 더해도 1, 얘랑 얘랑 더해도 1. 이쪽은 지금 이 식 전체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문제인데 이 앞에 두 개는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 괄호 풀어가지고, 그죠? 괄호 풀어 치고 각각 이렇게 더하게 되면 무조건 1 됩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제곱하면 무조건 1입니다.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이 있기 때문에 얘는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럼 얘만 신경 쓰면 되겠네요. 그죠? 얘만 신경 쓰면 되는데 얘는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얘는 실수부의 합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실수 부분의 합이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럼 실수 부분의 합이라고 자 이게 1 들어가게 되면은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실수부가 그죠? 요거 1승이니까. 그럼 오메가 제곱은 이거 다 찾을 거예요? 아니죠. 여기 또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 실수부만 적겠습니다. 오메가 세제곱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1 됩니다. 실수 부분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얘 앞에 두 개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이미 정수니까 그죠? 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들어가면 되나요? 오메가 1승 되나요? 안 되죠. A1이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A2. 이 말은 A1과 A2를 더하라는 이야기니까 두 개 더하면 정수 되죠? 그죠? 세 개 다 더하면 정수 됩니다. 그러니까 N이 2일 때 정수가 되고 그죠? 3일 때도 정수가 됩니다. 자, 그럼 4가 되면 지금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세 개 더했죠. 오메가 세제곱까지 n이 3일 때까지 4제곱을 하게 되면 다시 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에다가 얘를 더하면 정수가 안 되죠. 4는 안 됩니다. 그러면 5일 때는 요거 세 개 더하고 그죠? 세 개 더한 다음에 하나, 두 개를 더하니까 또 되죠, 얘는. n이 5일 때도 됩니다. 6일 때도 되고. 아, 이런 식으로 간다면 자, 보세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갈 텐데 100까지 1 안 됩니다. 1 안 되고 4 안 되고 7 안 되고 그 다음에 10도 안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이죠.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애들. 우리는 지금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게 몇 개인지. 그럼 이걸 직접적으로 세워도 되지만 1부터 100까지 중에 1로 나눈 나머지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네. 말을 잘못했네요. 얘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얘들을 빼버리면 됩니다. 그죠? 이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3k 빼기 2 이렇게. 되겠나요? k 자리는 자연수입니다. 1 넣으면 1 되죠. 그 다음에 2 넣으면 4가 되죠. 3 넣으면 7 되죠. 4 넣으면 10 됩니다. 그럼 얘가 100에 가장 가까워지는 요 k 값의 개수가 나오면 돼요. 그죠? 1, 2, 3, 4, 5 쭉 넣었을 때. 그러면은 33, 34, 그죠? 34를 넣어주게 되면은 102에서 2를 빼는 거니까 100 딱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총 몇 개 있다? 34개 있는 겁니다. 그럼 100개에서 34개를 빼주게 되면은 총 우리가 구하는 66개가 나오게 돼요. 이해되죠? 자, 다시. 이 문제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두 개는 의미 없다. 이유는 실수부와 허수부 제곱, 오메가라고 하는 의 특징이 실수부와 허수부의 제곱, 각각 제곱해서 돼버리면 얘는 무조건 1 돼버립니다. 1. 그러니까 얘는 확정적이다. 1로. 그러니까 얘는 정수다. 신경 쓸 필요 없다. n 값이 뭐든지 상관없이. 그럼 얘가 문제가 되는데 A1까지만 더하게 되면은 정수가 안 됩니다. 그죠? A2까지 더하게 되면 정수 됩니다. 그래서 n 값이 2가 가능한 거예요. A3까지 더해도 정수가 됩니다.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4까지 더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n이 4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요게 정수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이 문제풀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를 식으로 표현하는 방식, 사실은 이거 여러분들 그 앞쪽에서도 연습했을 텐데
이거는 사실 수열의 영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정수론, 정수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걸 잘 안 배워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좀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이걸 표현을 못하겠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요 3개짜리 묶음 있죠? 3개씩 묶어보죠. 이렇게 3개짜리 묶음이, 그죠? 3개짜리 묶음이 33개 있습니다. 요걸 요렇게 이해됩니다. 3개 묶음이 33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33개 묶음에서 2개씩 생기죠. 되는 애들. 그죠? 그리고 자, 33개 묶음이 이렇게 3개 묶음이 이렇게 가다가 갔을 텐데 여기 3개씩 묶으면 이게 99가 오겠죠. 그죠? 여기는 또 이렇게 될 건데 100에서 끝납니다. 근데 보면은 제일 앞에 게 안 되죠. 3개씩 묶는데 앞에 게 안 되죠. 이것도 묶으면 앞에 게 안 되죠. 제일 앞에 게. 제일 앞에 게 안 됩니다. 이게 100이 오는데 얘는 탈락입니다. 그러면 33개 묶음이 2개씩 있으니까 이거는 66개야. 이렇게 답을 내셔도 됩니다. 알겠죠? 답을 내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실수부와 허수부를 제곱하면 무조건 1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120도짜리 회전이니까 어떻게 더해야 정수가 되는지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겨운 오메가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서 오메가를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